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일주일에 3번 와서 10인분 이상씩 사가는 사람이랑 4명이서 와가지고 떡볶이 1인분 시켜놓고 2-3시간 앉아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좋은 단골인지 따져볼까요? 참나, 지금 돈 많이 쓰는 손님이라고 갑질하시는 거예요? 갑질은 지금 아줌마들이 하는 거죠. 5,000원어치 시켜놓고 3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다른 손님이 와도 자리 안 비켜주고 어묵 국물 리필하며 버티고 있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갑질 아닌가요? 사장님이 전곡을 콕콕 찌르자 별 말을 못하더군요. 결국 애기 엄마들은 5,000원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다신 안 올 거예요. 아줌마, 후회할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당발인데 이 동네 소문 다 내서 망하게 해줄 거예요. 소리치고는 나갔습니다. 상황은 일단락 됐지만 가게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전 단골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했죠. 그러자 그분이 되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오히려 쫓아내 주셔서 감사하죠.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정리 못한 제 잘못이에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되려 죄송하네요. 단골이던 학생들도 그 사장님에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 아줌마가 멋있었어? 멋쩍게 웃어 보이시더니 제가 수습해야 하는 일인데도 본인이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하다며 매장 안에 계신 손님들 음식값과 15인분을 포장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드려야죠. 도와주셨는데. 아니에요. 소라는 제가 피웠는걸요. 이렇게 안 하면 죄송해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며 끝까지 10만 원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나가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전 그 단골 사장님과 더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살아온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죠. 사장님은 어떤 날은 와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단골 사장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펑펑 울기도 했네요.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 죽고 일만 하다 보니까 친구도 하나도 없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 살아온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나요? 내 딸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래도 사장님 자식들은 엄마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애들 정말 잘 키우신 것 같네요. 엄마로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더군요. 누군가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을 알아준다니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말년에 좋은 친구도 생기고 저는 확실히 인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재작년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요즘 같은 회사에서 만난 아가씨와 연애 중이라 예전만큼 가게 일을 도와주지 못했죠. 아들이 가게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 장가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저는 가게에 나오지 말고 데이트하러 나가라며 등을 떠밀기도 했네요. 그리고 아들이 연애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고 지난달에는 고운 며느리감을 데려와서 저와 딸에게 인사를 하고 갔죠. 그러나 저는 며느리감이 인사를 다녀가고 난 뒤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빠 데려간다는 사람이 다 나타나고 정말 착한 사람인가 봐. 엄마, 오빠는 빨리 장가 보내고 우리 둘이 살자. 어두운 제 표정을 본 딸은 혹시라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줄 아는지 그 아가씨 편을 열심히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며느리 될 사람의 집안이 꽤 부자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집안의 아가씨면 턱없이 부족하겠구나 싶어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으니 동생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해. 재은이가 그런 아가씨 데려왔으려고. 그리고 집안 차이 어쩌고 하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상견례 때 입을 옷은 있냐고 해서 딸에게 가게를 맡기고 오래간만에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 입었습니다. 동생이 함께 가서 골라줬는데 무척 곱더라고요. 동생은 새 옷 입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했지만 어쩐지 자꾸 주눅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웠던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예약 식당도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라 전날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동생은 가게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그곳으로 온다고 했고 저와 딸은 미용실에서 머리도 한 뒤 단정하게 차려입고서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평정심을 찾아서 직원이 안내하는 방 앞에 섰죠. 그리고 미닫이 문이 열리자 안에 계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군요. 저도 고개 숙여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낯익은 사람이 그곳에 서 있더군요. 바로 저랑 친구이자 단골인 여사장님 말이죠. 사돈, 어서 오세요 하며 밝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는 단골 사장님에게 간신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여길 어떻게... 제가 미연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에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했네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말에 기가 죽어서 며느리 될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더군요. 아들 여자친구의 얼굴에 단골 사장님의 얼굴이 많이 보였는데 말이죠. 아휴,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그 사장님에게 말한 내 과거 이야기 등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혹시 내 아들 흠잡힐 짓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저를 보고 사장님은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미연이 마음에 드시면 결혼 진행시키시죠. 저는 재훈이가 제 사이가 되는 것도 사장님이 제 사돈이 되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제 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절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재훈이를 바로 잡은 거죠. 하며 호탕하게 웃으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사장님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훈이가 인사 왔을 때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자주 찾는 떡볶이집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돈은 저와 지난 과거 이야기를 나눈 것도 많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안심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딸 시집 보내기 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신 거겠죠. 저는 사돈이 재훈이 어머니라는 걸 아는 순간 이 결혼 찬성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사돈의 인품은 지난 시간 동안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 걱정과 달리 좋은 사돈을 만나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돈을 모아뒀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하겠다며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해서 사돈과 저는 그냥 예의 차원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의 선물만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없던 아이들이었기에 엄마들이 성혼 선언문과
축사를 읽어주기로 했는데 말주변이 없는 전 성원 선언문을 낭독했고 사돈이 축사를 읽었죠. 그리고 그 축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혼자 키운 딸 미연이가 이렇게 귀한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 역시 사위 재훈이를 아들처럼 보듬어 주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죠. 사돈의 축사를 들으며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결혼식이 끝나고 전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고 여전히 떡볶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 사돈이 물리쳐준 그때 그 애기 엄마들은 지역 커뮤니티에 우리 가게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써서 올리긴 했지만 그때 함께 있던 여학생들이 그날 소동을 카메라로 촬영했었고 제법 상세하게 반박글을 적어 올렸던 모양이더군요. 사람들은 저희 가게에 안 좋은 글을 올린 애엄마들을 질타했고 결국 본인들 손으로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 여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떡볶이랑 오뎅 등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해줬고 저희 가게 올 때마다 서비스를 팍팍 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는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죠? 언제까지 떡볶이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